자, 어느덧 4월 1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벌써 108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2차 공판기일도 있습니다. 등등 해서 정치권 현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지난주에도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치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네. 많다 보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 네. 수요일 날에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법률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고 법률 대변인. 네, 법률 대변인이자 또 담당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보셨고 또 예상을 했던지 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요. 네. 예,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직을 다 할 수 내려놔요. 없죠. 없으니까. 예. 말씀 좀 드리면 그 공직선거법 공소사실은 한마디로 물건이 안 되는 물건을 네. 법원에 갖다가 재판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1심 때 이미 무죄가 났어야 될 사건인데 1심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부 기자들이 1심 때 집행유예 났으니까 2심 때는 형량은 또 깎아질지 모르지만 유죄 판결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 1심 판결이 워낙 부실해서 그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무죄 날 거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무죄가 났고요. 네. 예. 그래서 공소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A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검사가 A라고 말한 것은 B라고 말한 거다라고 함부로 해석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유죄라고 하니까 그 유죄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2심에서는 그런 공소장 변경의 모습도 사실 보였었고요. 네. 이 무죄 선고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 뭔가 충격을 받은 건지 몰라도 파기자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기자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제로고요. 제로입니까? 통계를 하나 제가 예.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동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네. 상고가 돼서 그럼 유죄로 파기자편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심 무죄가 상고가 된 사건이 35,508건이더라고요. 찾아보셨군요. 다. 예. 사법연감에 나오는 예. 통계인데 35,000여 건. 35,508건인데 예. 2심 무죄가 2심에서 3심에서 파기 자판으로 유죄로 바뀐 케이스가 0건입니다. 0건입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0건이군요. 22년 동안 0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는 없다, 거죠. 없다. 예. 대법원이 22년 동안 0건인 사례를 바꾸면 당장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뭐 자주 봅니다. 그게 유죄든 무죄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거고 대법원이 자판하지 않는다. 스스로 직접 판단하는 걸 자판이라는데 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자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물어봐요.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통계대로라면 0건이네요. 22년 동안 0건. 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야,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3 개헌 비상 불법 개헌 이후에 네. 국힘당에서 하는 작태들을 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은 최소한 안 해요. 네. 근데 저들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막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하지도 않는 걸 갖고 되는 것처럼 2달 안에 파기자판 한다고. 우리 지지자들은 예.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팩트를 잘못 얘기하면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선동이고요. 예. 선전이죠. 선전. 네. 0%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검찰이 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고 2심에서 3심 가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표현하는데 대법원 상고를 하루 만에 해버렸어요. 무죄 선고 예, 직후. 예. 근데 또 기억하겠지만 검찰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면 검찰도 좀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석방 결정, 그러니까 네. 구속 취소 결정, 그 지기현 판사가 한 결정, 네. 그것은 뭐 모든 법조인이 달리 해석하는데 본인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맞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그걸 또 심우정 총장이 받아가지고 뭐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 직시항고를 그 사건에서는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지 채 2시간도 안 예. 됐는데 상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그거는 아마 판결문도 다 읽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요. 밝힌 겁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검찰 스스로 우리는 정치 검찰입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 자꾸 끌어지고 탄핵 심판 결론이 안 나는 거는 저는 그 구속 취소가 크다고 보거든요. 뭐 다 끝날 일을 갖고 그때 그렇게 풀려남으로써 뭔가 계속 변동되는 거. 그러면 한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볼까? 그래서 끌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졌던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법원이나 검찰이 사실은 내란의 책임은 없지만 그 이후에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네. 법원 검찰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면 맞습니다.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다 막히고 무산돼요. 그런데 법원이 직위원 판사처럼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정말 큰 일이 나는 겁니다. 법원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딱 일반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법소의 최후 보루가 흔들리면 그러면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좀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면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있고 위중교사 사건도 있고 이른바 이 용어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해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중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됐고 오늘이 이제 2차 준비 기일인데요. 예. 1차 준비 기일일 때 2심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른바 위중 교사니까 위중 본범이 있잖아요. 네. 본범이 자백을 했는데 우리 변호인들은 그건 허위 자백이다. 지금 검찰이 그 본범을 상대로 알선수재죄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2년 동안이나 결론을 안 내주고 잡고 있다. 네. 이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게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더니 그 재판장이 검찰한테 물었어요. 알선수재 수사하고 있느냐? 있다. 그 왜 이렇게 안 끝나느냐? 왜 이렇게 안 끝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수사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첫 번째고 어. 두 번째는 그 본범이 이제 알선수재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네. 기각됐거든요. 그때 검찰이 PPT를 법정에서 보여줬는데 그 PPT를 보고 진술이 변경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진술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예. 재판장이 그럼 그 PPT도 제출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 이 본범의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뭐 공소 제기조차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허위 자백이면 교사죄 자체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 거 그 아닙니까?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보면 그 어느 부분의 팩트는 자백을 했는데 네. 그걸 안 믿어버렸어요. 예. 재판장이. 재판장이 그건 이제 법원에서 예.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장이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허위 자백이라고 심증은 갖고 있다고 봐야 갖고 되겠죠. 있다고 봐야 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심에서 흔들릴 리가 없고 네. 이번 공소법은 보셨겠지만 100페이지인데 굉장히 정치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거의 총동원돼서 저는 교과서 판례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예.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그렇게 많이 인용해서 그 판례에 의해서 판결을 썼기 때문에 네. 이건 대법원에 가서 바뀔 깨질 리가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0%라고 예. 생각이 들고 뭐 그거 말고도 재판들은 좀 더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제 지난번에 재판장이 바뀌어가지고 변론 갱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재판은 한참 걸릴 거고요. 네. 다른 사건도 지금 한참 걸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유동규 재판에 이제 이재명 대표 증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4차례 불출석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가 됐는데 뭐 강제조치 뭐 아마 감치나 구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정에서 네. 그 재판장이 하신 말씀을 쭉 봤더니 네. 증인의 필요성은 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한다. 그러나 감치는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시는 이유가 첫 번째 그 지금 대장동 본류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네. 이 본범들 사건이에요, 그게. 예,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고 업자들 사건. 예, 업자들 네. 사건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정진상 실장은 별도 네.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본인들은 있죠. 재판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서도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뭐 돈 얘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 직접 관여된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이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 사건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산불 화재니, 예? 그러니까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탄핵이니. 그런데 이 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 신문을 하루 종일 하는 걸 6번을 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너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유를 불출석 사유를 써서 냈는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런 이제 재판부 입장은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그 또 세게 앙앙거리니까 네네. 과태료 처분을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감치는 안 하고 판결 선고 증인 소환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는 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거대로 재판을 끝내야 되니까 뭐 그거 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주말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예. 중대 결심 탄핵하겠다. 그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한덕수 이제 재탄핵. 그 초선 의원이 저희가 70명인데요. 네. 그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네네네. 제가 그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의 주장의 요지는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네.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한독수 최상목이 탄핵이 되면 다음이 이제 순위에 권한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만약에 승계한 권한대행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님께는 월요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 세 가지 요청 사항입니다. 네. 근데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우리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제 일요일까지 그게 3월 30일인가요? 그게 3월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는 요구했는데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예. 임명하지 않으면 예. 중대 결심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내대표께서 한독수 최상목 탄핵 이렇게 직접 발언을 안 하셨지만 거기에 의중이 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전략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들이 이렇게 한독수 최상목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네. 한독수 최상목을 벗어나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나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수단은 한독수 최상목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목표는 이제 최종 목표는 그 윤석열 복귀인데 네. 중간 목표는 마은혁
그 임명을 저지하는 것 같아요. 저지하는 거. 그래서 요 수단 둘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은혁을 임명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이 윤석열 복귀하는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망가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탄핵 본회의가 또 열려야 되고 그냥 뭐 소위 같은 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탄핵은 바로 바로 본회의에. 본회의 가면 그러니까 예. 탄핵은 발의는 최상목은 발의가 돼 있고요. 돼 있고 한덕수는 발의만 하면 되네요. 발의만 하면 네.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 때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본회의를 딱딱딱 계속 잡아놓으면 네. 바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가능한 그래서 거네요. 매일 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말인데. 예. 근데 지금 본회의 잡는 것도 여당하고 지금 일정 협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받아줄 것 같고. 그래서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예. 있고 여당은 하루만 하자. 네. 이런 입장이고. 4월 3일인가 4월 4일 네. 한번 하자 이 카드라고요. 하루만 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의장님과 지금 온대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저희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저희 요청을 들어줄 거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 잡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월 2일, 3일, 4일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네. 그 시간에 맞게 탄핵은 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발의되고 보고가 되면 보고 네.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전에 얘기한 게 두 사람 한덕수 최상목의 두 사람 탄핵도 있지만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만약에 이 국무위원의 그 과반이나 뭐 구성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거부권 행사 이 부분도 좀 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거부권, 네. 국무원이 과반이 안 되면 거부권을 국무회의 심의를 못 받아서 거부권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율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 의견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헌법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게 국무회의가 있을 때 심의를 받으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국무회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 하느냐? 헌법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것은 그러면 과반 밑으로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도 불러서 의견 물어보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대통령 권한을 막는다는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는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심의에서는 A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은 B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만 하면 돼요. 심의만 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라도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할 거다. 그다음에 그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컨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예. 많은 수가 뭐 사망해버렸다. 드라마 영화 있었죠. 지정 생존자 같이 네.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예. 대통령이 그럼 국무회의가 없다고 해서 권한 행사를 그러니까요. 못하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또 다른 헌법적 해석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봐야 될 그런 문제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의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그 거부권 행사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사실 끝날 일인데 오늘 국무회에 간다면 소집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아예 대답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보면 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뭐 또 중대한 뭐 결심, 탄핵하고 뭐 등등의 일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상황이 쭉 지속되니까 민주당 그런 결심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뒤에 감춰진 거는 헌법재판소가 좀 선고를 해라. 최소한 오늘까지 좀 고지를 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40여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헌재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게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무위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켜라.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데 왜 그걸 깔아뭉개고 이행하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대한 이언이다. 그러니까요. 그 중대한 이혼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즉각 우리가 탄핵해서 제거하겠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네. 자기들 이게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기책사유인 거예요. 네. 국회 기책사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헌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헌법을 안 지키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국힘은 마치 우리 민주당이 귀책사유 있는 걸 주장하는데 그거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자, 이 탄핵 심판 선고일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빨리 나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평일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보도에 따르면 뭐 짧게 합니다. 뭐 1시간 30분 퇴근은 또 일찍 조기 퇴근도 하시는 것 같고 재판관들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헌재 정보가 전혀 없어서 네. 이걸 뭐 그냥 내피셜만 하는 게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네. 국회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내온 그건 초선들이 아니고 네. 어쨌든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행동을 들어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 네, 그거의 안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아요. 그 보니까 임기 연장 개정할 법안 그리고 임명을 했을 때 7일 지나면 그냥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던데도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기용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의미 있는 지금 이제 네. 입법 활동인데요. 근데 저게 다 거부권에 그게 문제잖아요. 막히기 때문에 뭐가 다 지금 딱 이게 막혀 있어요. 이 단기전에서는 네. 아주 그 실효적인 방법은 아니고 아하. 일단은 우리가 탄핵권을 행사해서 명백한 위원에 대해서 탄핵권 행사해서 네. 저들이 어떤 강력한 검은 카리텔을 가지고 이게 윤석열의 복귀를 기도하고 있다면 1차적인 저들의 그 수단부터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게 일단 벌어지면 네. 어쩌면 저게 굉장히 강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입법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 소추 발의한 정당이 기각이나 각하받으면 비용 부당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입법 전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이죠. 그래도 뭐 선동 법률이다. 북한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선동인데 네. 국민의힘이 그 북한 공산당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근데 검사가 기소해서 네.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가 형사 소송에 든 비용을 부담합니까? 안 부담하죠. 아니잖아요. 네. 더구나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에 이 대부분의 탄핵 사건을 제가 소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란 사건이 발생한 날 주식시장에서 144조 원가가 시총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을 한 건데 그 탄핵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네. 또 탄핵을 가담한 걸로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윤석열을 포함해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탄핵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 옹호적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도 4월 달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빠르면 3월
7일부터 3월 7일, 14일, 21일, 28일, 결국은 4월 1일까지 지금 4월 달까지 왔는데 이런 질문이 참 좀 무책임할 것 같지만 의원님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질문 계속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고려했다면 네. 이번 주 4월 4일 예. 금요일 선고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4월 4일을 넘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매우 심각한 비상 상황에 맞춰서 민주당과 국회는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4월 4일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선고 기일이 고지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되고 윤상현 의원은 또 11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만약에 계속 맞아지기 시작한다면 네. 그것은 헌재의 내부 정보가 윤상현 의원한테 갔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죠. 어제 김기표 의원이 내통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막 그하고 맥락이 같은 거네요. 네. 어떤 헌법재판소의 일부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하고 왔다 갔다 소통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7대1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한두 총리 때. 예. 이재명 대표의 공선급 1심 선고 때 네. 저쪽 법률 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네. 선고 전에 그 맞아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마치 갑자기 선고 그 중계하라고 얘기됐고요. 예. 마치 유죄에 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집행유예 정도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징역이 1년 선고될 거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결국 그 양반 말대로 됐잖아요. 1심 그렇게 됐죠. 예. 선고해달라고 예. 난리를 쳤었거든요. 저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선고 좀 빨리 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 저는 선전선동이라고 저도 봅니다. 선전선동이다. 예. 뭐, 자기들 지지층을 향해서 마치 기각이나 각하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각이나 각하를 헌법재판소가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이제 판사는 많은 자유심증의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사건은 그 자유심증의 재량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기각 각하를 합니까? 예, 그걸 어떻게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네. 판단에. 판결문, 결정문도 써야 되는데 결정문에 몰라 기각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이유를 다 달아야 되잖아요. 한덕수 때도 봤잖아요. 어쨌든 그 김복형 재판관의 이유 뭐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고 각하 의견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때는 그런 이유도조차 나오기 어렵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기각 각하를 쓰는 것은 판사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번 주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시간 쭉 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더 드니까 그렇죠. 또 예. 갑자기 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님이 네. 어디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권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네.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랍니다. 일치된. 다수도 설도 아니고 일치된 견해입니까? 그 말씀이 예. 다 이렇게 표현하시더. 예. 다행히도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 두 분 퇴임한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 상황이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명백히 불법인 거죠.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시도를 하면 그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네, 그건 범죄가 국회가 막아야 됩니다. 예, 예. 막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선고기일이 잡혀야 된다. 이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